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옥타이드라 컴플렉스에 대해서 배웠죠? 자, 얘는 배수가 얼마나 6이에요. 오늘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배수가 4자를 배울 거예요. 자, 배수가 6자인 경우에는 모든 경우가 다 옥타이드라 컴플렉스인데 배수가 4자일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스퀘어 프라나 구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 테트라헤드럴 구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구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먼저 옥타이드럴 구조를 잠깐 다시 보면은 옥타이드럴 구조는 이제 이렇게 생긴 구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EG 오비탈 준위가 있고 여기에 이제 T2G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있어요. 자, 먼저 스퀘어 플라나 구조를 볼 텐데 스퀘어 플라나 구조는 옥타이드럴 구조로부터 유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G축에 있는 플러스 G, 마이너스 G 축에 있는 양 끝에 있는 리간드를 머리 떼버리잖아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그게 바로 스퀘어 플라나 구조가 됩니다. 자, 이게 떨어지가 나가게 되면은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도 이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자, 얘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죠. 하나가 이제 DG 스퀘어 오비탈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하나가 DXG, DYG 나머지 오비탈이 돼요. 특히 리간드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5개 오비탈 중에 지금 요 3개 오비탈 있잖아요. 3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바뀌어요. 3개 오비탈 준위의 오비탈의 특징이 뭐냐면 G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 G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DG 스퀘어 오비탈이 되고 DXG, DYG 오비탈이 돼요. 얘네는 하나는 XY 오비탈은 그대로 X제곱 빼기 Y제곱 오비탈도 그대로 이런 모양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스퀘어 플라나 에너지 준위가 돼요. 자, 스퀘어 플라나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이 4개 오비탈이 서로 뭉쳐져 있어요. 거의 하나만 방 떨어져 있어. 그래서 대충 이 4개 오비탈이 거의 본디 정확히는 아니지만 4개 오비탈이 거의 본디 오비탈처럼 행동을 해. 이 4개가. 그리고 이거 하나만 탕 떨어져 가지고서 얘 하나만 안타이 본디 오비탈 모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퀘어 플라나 구조는 보통 어떨 때 상당히 중요한 구조냐면은 D 오비탈에 8개 전자가 있는 경우에 스퀘어 플라나 구조를 많이 해요. 왜냐? 8개 전자가 전부 아래쪽에 있는 본딩 오비탈 역할을 해주는 에너지적으로 안정된 오비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D 오비탈에 8개 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스퀘어 플라나 구조가 자주 등장을 해요. 뭐지? 스퀘어 플라나 오비탈 구조. 근데 얘가 왜 떨어지느냐? 왜 G자가 붙어있는 오비탈 준위가 왜 떨어지냐면요. 이것 때문에 떨어져요.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메탈이 있고 리간드 이렇게 있다 그랬죠. 먼저 DG 스퀘어 오비탈부터 한번 볼게요. DG 스퀘어 오비탈은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DG 스퀘어 오비탈이에요. 지금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여기 D 오비탈에 있는 전자하고 이 리간드가 갖고 있는 전자가 반발하고 있을 때 에너지 준위가 여기에요. 지금. 근데 스퀘어 플라나 구조는 여기 떨어져 나간다고 그랬죠.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머리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그 반발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너지 준위가 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여기 에너지 준위는 리간드하고 D 오비탈이 반발하고 있을 때 에너지 준위인데 스퀘어 플라나 구조에서는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이 반발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니까 이 오비탈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DXG 오비탈, DYG 오비탈도 마찬가지 G자가 들어가는 오비탈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반발력이 사라지게 되면서 얘도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스퀘어 플라나 구조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보도록 할게. 테트라헤드랄 구조는 어떤 모양을 하느냐? 자, 옥타헤드랄 구조는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했죠. 2G가 있고 T2G가 있다고 했죠. 테트라헤드랄 구조는 이렇게. 자, 근데 테트라헤드랄 구조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테트라헤드랄 구조는 첫 번째, 이게 역전이 돼. T2G가 밑으로 올라가, 오히려. 그리고 2G가 아래쪽에 가 있어. 이게 첫 번째 고려해줘. 이 테트라헤드랄 구조의 에너지. 이건 옥타헤드랄 에너지. 옥타헤드랄. 테트라헤드랄. 첫 번째, 인버티드 된다. 거꾸로 된다. 두 번째, 이 간격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델타 T라고 부르고, T가 뭐의 약자냐면 테트라헤드랄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이 간격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델타 O라고. O가 뭐의 약자냐면은 옥타헤드랄의 약자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지만 델타 O는 리간드에 따라서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다 그랬죠. 리간드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테트라헤드랄은 언제나 작아. 테트라헤드랄은 언제나 작아. 언제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테트라헤드랄 컴플렉스에서 리간드는 언제나 윅피드 리간드다. 언제나. 리간드에 상관없이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냐? 하나, 세 번째 전자 반드시 위쪽으로 들어가. 리간드에 상관없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얘가 왜 역전이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왜 역전이 되는가? 이게 왜 역전이 되냐면은 이것 때문에 역전이 돼요. 다시 옥타헤드랄은 이렇게 메탈이 있으면은 바로 위쪽에 리간드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DG 스퀘어 오비탈인 경우에 직접적으로 반반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테트라헤드랄인 경우에는 리간드가 위치가 달라져. 예, 정육면체라 그러면은 이 메탈이 가운데 있다라고 그러면은 리간드가 어디에 있냐면은 꼭지점에 있어요. 대각선 위치. 꼭지점. 요 꼭지점에 있고 요 꼭지점에 있어요. 이게 테트라헤드랄 사이트예요. 이거는 옥타헤드랄 사이트고 테트라헤드랄 사이트는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축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그럼 DG 스퀘어 오비탈이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때와는 다르게 이때는 DG 오비탈이 바로 직접적으로 리간드를 만나는 데 비해서 이 경우는 오히려 DG 스퀘어 오비탈이 리간드 사이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아까랑 정반대로. 그래서 오히려 DG 스퀘어 오비탈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아래쪽으로. 다른 오비탈들은 반대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거꾸로 되는 거예요. 테트라헤드랄에서는 리간드의 위치가 바뀌면서 오히려 DG 스퀘어 오비탈이 리간드 사이를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역전이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간격은 언제나 작다. 그것이 이제 테트라헤드랄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구조의 에너지 레벨을 봤는데,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컴파운드, 니켈에 시아나이드가 4개 붙어 있어. 자, 이 컴파운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컴파운드의 자기적인 성질을 측정을 해보면은 다이아마그네틱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 코디네이션 넘버가 일단 4고 그 4금 둘 중에 하나죠. 스퀘어 플라나 옥타헤드랄, 테트라헤드랄. 자, 먼저 산화수를 보면은 리킨의 전체 분자가 2-고 시아나이드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짜리인데 4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니켈의 산화수는 2가예요. 니켈은 2가.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찾아보면은 니켈의 2가가 되면은 디오비탈에 몇 개의 전자가 있냐면은 8개의 전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8개 전자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스퀘어 플라나 구조가 생각나요. 스퀘어 플라나 구조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4개가 하루 뭉쳐서 아래쪽에 나가 있고 하나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8개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면 이렇게 지어지면 안정된 오비탈에 8개 전자가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조가 상당히 안정된다. 그래서 얘는 스퀘어 플라나 구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마그네틱하다라는 거죠. 아주 깨끗이 설명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부터요. 그 다음에는 요 시아나이드를 클로라이드로 바꿨어요. 시아나이드를 클로라이드로 바꿨어요. Cl4. 나머지는 똑같아.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시아나이드를 마찬가지로 얘도 니켈은 산화수가 이가겠죠.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디오비탈에 8개의 전자가 단지 뭐만 바뀌었냐? 시아나이드가 클로라이드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재미나게도 자기적인 성질을 측정해보면 얘는 파라마그네틱해. 자기적인 성질이 달라졌어. 아까는 다이아마그네틱, 지금은 파라마그네틱. 이게 왜 그러느냐? 아까는 그 구조가 스퀘어 플라나지만요. 지금 얘는 어떤 구조냐면은 테트라헤드랄 구조예요. 테트라헤드랄 구조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면 Eg가 아래쪽에 있고 T2G가 위쪽에 있는데 요 간격이 작다 그랬었죠. 그래서 8개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들어간대. 이것이 니켈 클로라이드의 전자 배치예요. 따라서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2개가 생긴다.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하면서. 그래서 파라마그네틱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은 시아나이드일 때는 스퀘어 플라나이드 놈이 왜 클로라이드로 가면서 테트라헤드랄로 바뀌냐 이제 그걸 질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니간드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데 시아나이드하고 클로라이드는 완전 성질이 정반대인 니간드예요. 시아나이드, 클로라이드. 일단 시아나이드는 대표적인 강한장 니간드예요. 반면에 클로라이드는 대표적인 약한장 리간드예요. 또 두 번째 얘는 대표적으로 커, 벌키해. 리간드 사이즈가 커. 반면에 시아나이드는 굉장히 작아. 그러니까 성질이 서로 정반대인 2개의 리간드예요. 그러면서 그 컴플렉스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자의 구조, 컴플렉스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는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을 이제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니간드하고 메탈 사이에는 결합을 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결합력을 보려고 해요, 결합력. 다른 말로 어트랙티브 인터랙션. 리간드하고 메탈 사이에서 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리간드는 자기들끼리는 반발을 해요. 리간드끼리는. 그래서 어떤 구조를 하느냐는 2가지 요인을 한꺼번에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합력의 측면에서 보고 반발력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 결합력의 측면에서는 어떤 구조가 유리하냐면은 스퀘어 플라나 구조가 더 유리해요. 스퀘어 플라나 구조가 테트라헤드랄 구조보다 더 유리해요. 왜 그런지 곧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얘만 고려하죠. 결합력의 관점에서 보면은 얘가 더 유리해. 그런데 반발력의 관점에서 보면은 리간드 사이 반발력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더 유리하냐면 오히려 테트라헤드랄이 더 유리해. 서로 상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관점이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먼저 결합력의 관점에서는 스퀘어 플라나 구조가 테트라헤드랄 구조보다 더 유리하냐? 이것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퀘어 플라너 구조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네 개가 서로 뭉쳐 있고 아래쪽에 있으면 하나만 벙 떠 있는 놈이 스퀘어 플라너 구조예요. 그래서 전자 8개가 딱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개 오비탈이 전자 8개가 전부 안정된 오비탈로 들어가는 게 스퀘어 플라너 구조예요. 반면에 테트라헤드랄 구조는 밑에 2개, 위에 3개 이렇게 돼.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 둘, 그 다음에 위쪽으로 또 올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간격이 작아. 본딩 역할을 하는 놈하고 안탈 본딩 역할을 하는 놈의 간격이 일단 작아. 얘는 엄청 커, 이게. 얘에 비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스퀘어 플라너가 유리한 거야. 본딩 오비탈이 훨씬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얘는 전자가 전부 본딩 오비탈에만 들어가지만 얘는 어떻죠? 4개의 전자가 어디에 올라가네?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안타의 본딩 오비탈. 그래서 결합력의 측면에서는 스퀘어 플라너 구조가 당연히 유리하다는 거지. 결합력의 측면에서는. 자, 그런데 반발력도 봐야 돼. 왜 반발력을 봐야 되냐? 메탈 예를 들면 M2 플러스라고 그러고요. 스퀘어 플라너 구조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리간드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리간드가 있을 거예요. 자, 리간드하고 메탈은 결합을 하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강한 결합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거기다 또 뭘 하죠? 리간드끼리는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합을 하려고 그러고 이거 들어가면서 메탈하고는 결합을 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리간드하고는 반발을 한다는 거죠. 결합력의 관점에서는 스퀘어 플라너 구조가 유리한데 동시에 얘하고에서는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각도가 몇 도가 되지 얘는? 스퀘어 플라너 구조에서는 90도예요. 90도. 근데 얘는 테트라헤드라는 109.5도. 이게 더 멀리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반발력이 작은가요? 테트라헤드랄이 더 반발력이 작아요.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반발력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반발력이 최소화되냐면은 테트라헤드랄이 더 반발력이 최소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발력의 관점에서는 뭐가 유리하냐면은 테트라헤드랄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반발력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해줘야 되는데 서로 상충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충돼. 자, 그럼 우리의 케이스를 보면은 우리의 케이스는 요 놈이 어떤 리간드냐? 약한 장 리간드면서 결합력은 약하면서 벌키에 그러니까 결합력의 관점에서는 약한 장 리간드야. 얘가 물론 스퀘어 플라너 구조를 하는 것이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하는 것보다는 얘가 유리해요. 근데 원천적으로 약한 장 리간드이기 때문에 얘보다 스퀘어 플라너 구조를 한다고 해서 이득은 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이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약한 장 리간드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벌키하기 때문에 스퀘어 플라너 구조를 하게 되면 반발력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야. 얘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클로라이드 입장에서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반발력이 더 중요한 팩터라는 거야. 약한 장 리간드에서도 물론 스퀘어 플라너가 유리하긴 하지만 테트라헤드랄보다 스퀘어 플라너 구조를 한다고 해서 얻는 이득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 왜냐면 약한 장 리간드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등치가 크기 때문에 얘가 이걸 하게 되면은 반발력이 너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팩터냐? 얘가 더 중요한 팩터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테트라헤드랄을 구조를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시아나이드는 반대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얘를 하나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반발력이 하지만 원래 작은 놈이기 때문에 얘 대신 얘 한다고 해서 손해 보는 게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 보겠지만 조금밖에 안 돼. 하지만 강한 장 리간드이기 때문에 얘는 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득 보는 게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스퀘어 플라나 구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스퀘어 플라나 구조, 얘는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주기율표를 보면은요, 니켈 밑에 뭐가 있냐? 팔라듐이 있어요. 주기율표 보면 니켈 밑에 팔라듐이 있어요. 얘는 어떨 거냐는 거지. 그러면 똑같이 클로라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테트라헤드랄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죠? 똑같은 족이니까 얘가 테트라헤드랄이니까 얘도 테트라헤드랄이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테트라헤드랄이 아니에요. 얘는 스퀘어 플라나예요. 다시 원래로 스퀘어 플라나로 돌아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얘가 스퀘어 플라나일지 테트라헤드랄을 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적인 성질을 측정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테트라헤드랄을 쓰면 파라마그네틱 했을 텐데 실제로 측정은 파라마그네틱하지가 않아요. 다이아마그네틱해요. 다시 말하면 다시 스퀘어 플라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왜 나와? 아니 아까 얘 때문에 얘 반발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다시 팔라듐으로 가서 또 다시 얘기가 바뀌어지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요 팔라듐하고 니켈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4주기 전이금속이죠. 같은 족이긴 하지만 얘는 5주기 전이금속이에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니켈은 좀 가장되게 그리자면은 이런 놈이에요. 그리고 뭐 스퀘어 플라나 구조는 이렇게 되겠죠. 팔라듐이라고 그러면은 얘는 좀 과장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놈이에요. 그래서 스퀘어 플라나 구조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은 사이즈의 클로라이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의 여기도 클로라이드, 똑같은 사이즈 여기도 클로라이드, 여기도 클로라이드예요. 똑같은 스퀘어 플라나 구조. 하지만 이때의 반발력하고요. 이때 반발력을 비교해 보면은 이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이때는 상당히 중요해. 왜 그러냐면은 똑같이 90도, 얘도 90도고 얘도 90도긴 하지만 얘가 훨씬 가까이 있죠. 얘가 훨씬 가까이 있어. 얘는 90도긴 하지만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중심금속 이온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중심금속 원소가 사이즈가 훨씬 커졌기 때문에 똑같은 90도라고 하지만 얘가 훨씬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얘가 벌키하긴 하지만 그래서 반발력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 되면은 클로라이드는 더 이상 반발력이 중요한 팩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반발력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라는 거지 이때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뭐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결합력이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결합력은 뭐가 더 선호되느냐? 스퀘어 플라나 구조가 선호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니켈 시아나이드. 니켈 클로라이드, 팔라듐 클로라이드. 얘는 구조가 뭐냐? 강한 장기가 되면서 작은 놈이니까 스퀘어 플라나 구조. 얘는 약한 장기가 되면서 벌키니까 테트라헤드랄. 얘는 벌키하고 약한 장기가지만 사이즈가 워낙 커. 그래서 다시 스퀘어 플라나로 간다라는 게 결론. 헷갈리긴 하지만 뭐 조금 연습해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자, 그래서 그다음 볼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철에 클로라이드가 붙어 있는데 이게 이과에 있었나?
그다음에 코발트구나. 아이고. 코발트 3 마이너스. 자, 얘 자기적인 성질 측정해 보면은 파라마그네틱하고요. 얘 자기적인 성질 측정해 보면은 이제 다이아마그네틱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왜 그러냐고 볼게요. 자, 얘는 저 산화수가 얼마가 될까요? 전체가 분자가 마이너스 3가인데 클로라이드가 마이너스 1가가 6개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3가예요. 근데 얘도 3가죠. 전체가 3가고 NHC는 중성이기 때문에 얘도 3가예요. 코발트의 전자가 3가가 있으면은 디오피탈이 몇 개 전자가 있냐면은 얘도 6개 있고 얘도 6개 있으니까 왼쪽 컴파운드나 오른쪽 컴플렉스나 디오피탈이 6개의 전자가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파라마그네틱하고 얘는 다이아마그네틱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얘는 여기서 클로라이드는 약한 장기관드가 대표적인 따라서 T2G가 있고 EG가 조금밖에 못 올라가서 이렇게 있게 돼요.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 둘, 셋. 네 번째 전자가 EG로 올라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4개가 생기면서 파라마그네틱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얘는 T2G가 있고 EG가 꽤 높은 데 위치하고 된다. 전자 6개 어떻게 들어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채워져요. 똑같은 6개 전자가 채워지지만 클로라이드가 들어가면은 약한 장기관드가 돼서 쌍으로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생기는 반면에 암모니아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강한 장기관드로 작용하면서 6개 전자가 꽉 채워지기 때문에 다이아마그네틱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 이거 방금 전에 했던 거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요. 니켈에 시아나이드가 4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켈에 플로라이드가 4개 붙어 있는 경우. 자, 얘도 산화수가 2가. 얘도 산화수가 2가. 따라서 주기율표 찾아보면 얘도 전자가 8개. 얘도 전자가 8개. 똑같아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디오피탈이 8개 전자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기적인 성질을 측정을 해보니까 얘는 다이아마그네틱해. 근데 얘는 파라마그네틱하더라. 자기적인 성질이 다르더라. 얘는 왜 자기적인 성질이 다르냐? 라고 묻는다면 얘는 구조가 다른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강한 장 리간되면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런 스키어프라나 구조를 한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채워진다. 그래서 쌍을 다 이루기 때문에 다이아마그네틱. 반면에 얘는 벌키하면서 약한 장 리간되기 때문에 어떤 구조를 하게 되냐면은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하게 되고 테트라헤드랄 구조는 언제나 약한 장 리간되게 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2개 생기면서 파라마그네틱해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코디네이션 넘버가 이제 4짜리인 테트라헤드랄 구조와 옥타헤드랄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이제 3가지 구조만 배워요. 옥타헤드랄, 테트라헤드랄, 그 다음에 스키어프라나. 자, 지금까지 배운 이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CFT 이론이라고 불러요. 자, CFT 이론에서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디오피탈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갈라지는 거죠? 반발력 때문에. 디오피탈에 있는 전자하고 리간드가 갖고 있는 비공유 전자 쌍 간에 반발을 하는데 그 오비탈에 따라서 반발력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갈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진 정도가 근데 리간드에 따라 달라요. 할라이드 아이온. 이런 할라이드 아이온이 대부분 약한 장 기관들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강한 장 기관들가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돼요. 이 정도.
CO나 시아나이드가 이제 대표적인 강환장 리간드예요. 이 이론에는. 그 다음에 중간에 암모니아하고 물이 들어가는데 얘는 대표적인 중간장 리간드라는 거죠. 근데 질문은 그럼 얘는 어떻게 알았냐요? 얘가 약한장 리간드고 얘가 중간장 리간드고 얘가 강한장 리간드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느냐? 스펙트럼을 찍어서 알았다는 거죠. 자, CFT 이론에 의하면은 이게 T2G고 이게 EG라 그랬었죠. 그리고 전이금속은 옥타이드를 컴플렉스를 이루게 되면 보통 가시광선대에서 흡수를 하게 되면서 총 천연색을 띈다 그랬죠. 왜 색을 띠냐면은 T2G에 있던 전자가 가시광선 대역에 흡수를 받으면 흡수가 돼서 EG로 올라가면서 흡수가 되더라. 그래서 색깔을 띈다 그랬잖아요. 이 간격, 이게 델타 O인데 이 간격이 바로 가시광선 대역에 해당하더라라는 거죠. 색깔을 띠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컴파운드하고 있으면은 흡수 스펙트럼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지, 그죠? 옥타이드 컴플렉스 스펙트럼을 찍으면 업접션 스펙트럼에서 어떤 파장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파장에서 흡수가 강하게 일어나요. 그럼 흡수 파장을 측정하면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간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맥시멈 가장 흡수가 잘 되는 그 맥시멈 파장을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 간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우리가 요 리간드의 순서를 정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펙트로케미칼 시리즈라고 불러요. 왜 스펙트로가 앞에 나왔냐? 분과학적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CFT로는 이것들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것들. 예를 들어서 이게 다 할라이드 아이온은 대부분 약한장 리간드인데 걔네들 중에서도 순서가 있거든요. 아이오다이드는 할라이드 중에서도 가장 약한 리간드예요. 반면에 플로라이드는 약한장 리간드지만 할라이드 중에서는 그래도 강한장 리간드에 속해요.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이즈로 설명해요. 아이오다이드는 상당히 큰 원소거든요. 반면에 플로라이드는 꽤 작은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탈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메탈에 리간드가 결합하게 되는데 그 거리가 리간드가 메탈에 다가가서 결합을 하는데 플로라이드는 작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 가서 결합을 할 거고요. 아이오다이드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리간드랑 결합을 할 거예요. 근데 CFT로는 뭐죠? 왜 디옥탈이 갈라지냐면은 리간드에 있는 전자하고 메탈의 전자 서로 반발을 해서 디옥탈이 갈라지는 건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은 반발력이 작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가까이 가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F-가 가장 강한 장 리간드, I-가 가장 약한 장 리간드다. 뭐 그런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얘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리간드에 가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시금속 원소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컴파운드가 있거든. 물이 붙어 있어요. 물이. 코발트에 물이 붙어 있어요. 여기도 코발트에 물이 붙어 있어요. 6개가. 근데 산화수가 달라. 얘는 2+야. 얘는 3+야. 그럼 얘는 산화수가 얼마라는 얘기냐면은 2가고 얘는 3가거든요. 산화수는 다르지만 똑같은 리간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디오비탈 7개 전자가 있고 얘는 디오비탈에 6개 전자가 있는데 얘는 자기적인 성질이 어떻게 되냐면은 파라마그네틱한 반면에 얘는 다이아마그네틱해요.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T2G, 2G 이렇게 돼. 그래서
7개 전제가 어떻게 채워지느냐?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별로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쌍으로 지 못하는 전자가 있어서 파라마그네틱하다고 불러요. 반면에 얘는 T2G가 있고요. 똑같은 물 분자가 리간드지만 T2G가 위쪽에 있어요. 한참 위쪽에. 6개 전체가 어떻게 채워지냐면 둘, 여기 걸러가는 게 아니고 여기를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꽉 채워버려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얘는 다이아마그네틱하다. 다시 말하면은 똑같은 리간드거든요. H2O라고 하는 똑같은 리간드가 다가와서 디오피탈에 갈라지는데 이때는 약한 장 리간드로 작용을 하게 돼요. H2O가. 근데 이때는 강한 장 리간드로 작용하게 돼요. 똑같은 물인데 왜 그러느냐? 중심 운송 원소의 산화수의 차이에 따라서 작게 벌어질 수도 있고 많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코발트 2 플러스는 비교적 큰 원소야. 근데 전자 하나를 더 뺏겼잖아요. 사이즈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가 코발트 2 플러스라고 그러면 코발트 3 플러스 갑자기 줄어들어 버려요. 그럼 물이 다가가면은 얘는 가까이 다가가서 반발할 수가 있는 반면에 얘는 멀리 떨어져서 반발할 거라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얘가 더 똑같은 물이지만 강한 장 리간드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화수에 따라서도 똑같은 리간드가 강한 장 리간드로 작용할 수가 있고 약한 장 리간드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펙트로케미컬 시리즈에서 일부분은 설명이 돼. 그럼 이제 누구나 다 CFT 이론을 배우고 끝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뭘 배울 거냐면은 MO 이론을 배울 거거든요. 다음 시간부터는 MO를 배울 텐데 왜 MO를 배우겠어요? 얘가 설명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MO를 배우겠죠. 자, 설명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자 약한 장 리간드 대표적인 게 F-예요. 강한 장 리간드 대표적인 게 카본 모녹사이드예요.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카본 모녹사이드하고 F- 비교해 보면은 CFT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가 더 강한 장 리간드가 돼야 되냐면은 F-가 더 강한 장 리간드가 돼야 돼요. 왜 그러죠? CFT 이론은 디오비탈이 왜 갈라지는 거죠? 디오비탈이 왜 갈라지는 거예요? 메탈에 있는 전자하고 리간드에 있는 전자들이 반발을 해서 갈라지는 거잖아요. 반발이 셀수록 더 많이 갈라진다는 거죠. 근데 얘는 전을 갖고 있는 놈이에요, 이미.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놈이에요. 얘는 중성 분자라는 거죠. 얘는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놈이고 이미. 얘는 중성 분자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생각해보면 뭐가 더 반발을 많이 해야 돼요? 당연히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플로라이드가 반발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강한 장 리간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오히려 약한 장 리간드고 아무런 전하를 갖고 있지 않은 카본 모녹사이드가 더 강한 장 리간드라는 거죠. 이거 설명 잘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얘는 중간 장 리간드인데 얘도 순서가 있어요. 얘도. 얘는 어떤 게 더 강한 장 리간드면 암모니아가 물보다 더 강한 장 리간드. 근데 곧 설명해 줄 거거든요. MO 이론에서. 이것도 설명이 안 돼. 얘가 왜 더 강한 장 리간드냐. 그러니까 순서는 측정을 할 수가 있지만 얘가 왜 더 강한 장 리간드인지 설명이 되지가 않아. 근데 세 번째, 마지막 결정적으로 얘는 방금 얘기했지만 뭐가 중심적인 개념이냐면은 반발력이에요. 메탈하고 리간드 사이에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오피탈이 갈라진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메탈하고 리간드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죠? 결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결합. 얘하고 얘가 반발을 해서 디오피탈이 갈라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뭘 하고 있냐면은 결합을 하고 있어요. 결합.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지. 이건. 이런 식으로 CFT 이론이 이제 설명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MO 이론을 이용해서 얘네들은 왜 약한 장 리간드고 얘네들은 왜 강한 장 리간드면서 얘네들은 왜 중간 장 리간드냐. 그리고 더 붙어서 얘네가 중간 장 리간드인데 왜 암모니아가
물보다 더 강한 장기가 그 순서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MO 이론이. 자, 다음 시간에는 MO 이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한 거 있으세요?